해외에서 태어나 중국으로 간 판다들은 중국에서 나고 자란 판다들과 비교했을 때 덜 대우받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외 출생 판다 중에 센터에서 근황을 알려주지 않는 판다도 있다거나 어떤 해외 출생 판다는 번식장에서 살고 있다는 말도 있죠. 또 국내와 해외 차이라기보다는 돌봐주는 사육사에 따라 생활이 달라지는데 해외 판다에게 좋은 사육사가 배정되는 건 결국 인기 혹은 출신 나라의 국제적 힘에 달려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푸바오의 경우 처음 중국에 갔을 때 근황이 꾸준히 공개되고 논란을 의식한 피드백 영상이 올라오는 등 이례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해외 출생 판다의 인기가 대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듯한데요. 그렇다면 다른 해외 출생 판다들은 어떨까요? 한 판다 팬은 해외 출생 판다들의 인기를 한류 K-팝 아이돌의 경우로 치환해 설명했습니다. 글쓴이는 해외 출생 판다는 우리식으로 생각하자면 K-팝 그룹 멤버, 그 중에서도 외국인 또는 혼혈 멤버, 혹은 부모님은 한국분이지만 정작 본인은 외국에서 나고 자란 멤버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고 설명했어요. 예외도 있지만 한국인들에겐 보통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 멤버가 인기가 많고 정이 가는 것처럼 중국인들에겐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란 중국 판다들이 훨씬 인기가 많고 이야기도 모르고 함께 오지도 않은 해외 출생 판다는 그 사이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었죠. 글쓴이는 그 예로 몇몇 해외 출생 판다들을 들었어요. 중국 SNS 웨이보 인기 판다 순위를 보면 미국에서 나고 자란 미국 최고의 인기 판다 샤오치지는 정작 순위에선 60위에, 출국날 동물원을 눈물바다로 만든 일본의 국민 판다 샹샹은 68위에 그쳤습니다. 글쓴이는 샹샹에 대해 안 그래 보이지만 중국 내 인기는 없는 편이고 샹샹을 보러 간 일본인들이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프랑스의 어린 왕자 위안멍은 100위인데요. 중국 인기 판다 위알룬의 조카이기에 중국에서 인지도는 있는 편이래요. 위안멍은 고모가 살았던 방사장에 배정되기도 하고 고모의 팬들이 위안멍을 찾아보는 등 스타 고모 덕을 봤다고 하네요. 글쓴이는 이 판다들은 푸바오와 비슷한 외국 출생 판다이니 우리나라에서는 언급이 많지만 중국 사람들에겐 그냥 똑같은 외국에서 태어난 판다들이니 큰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데요. 판다의 전체 인기 대부분은 상위권 판다에게 쏠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 푸바오는 그 중에서도 최상위권을 다투는 판다. 작년엔 1위를 하기도 했고 지금도 중국 출생 판다 사이에서 2위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죠. 이는 해외 판다로서는 정말로 이례적인 일이라고 해요. 푸바오의 엄청난 파급력에 판다 센터가 공식적으로 게시글을 올린 적도 있어요. 지난 4월 푸바오가 검역 중 야외에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영상이 공개되자 순식간에 여러 주요 소셜 플랫폼에 이와 관련된 11개의 토픽 항목이 만들어졌는데요. 하루도 안 돼서 총 토픽 조회수가 무려 1억 회 이상. 이에 판다 센터도 발빠르게 소식을 알렸죠. 아까처럼 K-팝에 빗대보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푸바오는 K-팝 그룹의 중국인 멤버가 세계를 휩쓴 스타가 돼 돌아온 느낌이라 더 사랑받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처음 K-팝 비유를 했던 글쓴이는 러바오와 아이바오가 중국에 있을 때부터 유명한 판다는 아니었기에 푸바오의 세계적인 인기에 있어서 에버랜드 자체 제작 콘텐츠가 정말로 신의 한 수였다고 전했어요. 인터넷으로 푸바오의 성장 과정,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 수 있어서 언제 입덕해도 괜찮기 때문이죠. 처음 중국으로 갔을 때 전에 없던 대우를 받아서 푸바오가 세계적인 인기만큼 앞으로도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지낼 거란 기대를 산 것과 달리 현재는 판다 센터가 푸바오를 성심성의껏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푸바오를 향한 사람들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멀리 떨어진 한국 팬들 대신 중국의 현지 팬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판다 이야기를 다루는 잡지 표지에 푸바오의 얼굴이 들어가는 등 중국에서 푸바오를 향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죠. 푸바오가 이만큼 사랑받는 것을 보니 푸바오의 미래를 위해 노력했던 사육사 할아버지들의 성구안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시 느껴지네요. 우리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는 날이 갈수록 더 돈독한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루이바오가 높은 나무에 오르다 가림막 틈으로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때 주키퍼님들과 함께 현장에 있던 후이바오의 우애 깊은 행동이 많은 팬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후이바오는 먹이에 이끌려가다가도 언니 생각을 떨칠 수 없었는지 이내 나무 쪽으로 돌아왔어요. 위기에 처한 언니가 걱정되는 걸까요? 후이는 루이를 구하려고 달려온 주키퍼님들 옆에 꼭 붙어서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엽고 기특해 팬들은 흐뭇한 미소를 참을 수 없었고 후이바오에게 판월 119 구조대원 후대장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기 판다 자매의 깊은 우애가 바오 팬들의 마음을 사르르 녹였다는 것이겠지요? 루이와 후이가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이번뿐만이 아닌데요. 지난달 루이는 실내 방사장에 남아있고 후이만 엄마와 함께 밖에 나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두 친구는 무려 5시간이나 떨어져 있다가 재회한 셈이었는데요. 후이바오가 어부바나무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한 루이바오. 루이는 바로 가까이 다가가 동생을 꼭 끌어 안아주었습니다.
평소에는 함께 장난치며 개구진 모습을 보여주는 언니지만 팬들은 이 순간만큼은 루이바오가 얼마나 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한눈에 느꼈다고 해요. 루이는 이전에도 동생 후이를 예뻐해주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는데요. 살짝 달라붙어 얼굴을 비비기도 하고 후이를 안고서 귀와 이마를 앙앙 물기도 했죠. 바오 팬들이 사랑스러운 아기 판다 자매를 깨물어주고 싶은 것처럼 루이바오도 귀여운 후이바오를 깨물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비록 루이가 후이보다 몸집은 더 작지만 동생을 품에 안아 예뻐해주고 싶은 마음이 엿보입니다. 이런 루이의 사랑스러운 애정 표현에 후이가 보인 반응도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후이는 평소 감정 표현이 확실해 싫으면 싫다고 바로 나타내는 성격이지요. 그런데 후이도 언니의 애정 표현이 싫지 않은 듯 도망치지 않고 가만히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사랑해주는 행동이란 걸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후이바오가 먼저 루이를 향해 애정 표현을 한 적은 없었을까요? 후이는 몸을 치대며 직접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언니 루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지난 11월 엄마 아이바오가 루이를 훈육하려고 루이를 물고 내려가려고 했을 때였어요. 이때 후이는 든든한 지원군처럼 다가와 언니 루이를 꼭 안아주고는 엄마에게 팔을 내밀며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깨물려는 귀여운 반항을 보이기도 했죠. 소중한 언니를 지켜주려는 듯한 후이의 모습은 기특하기 그지 없었는데요. 이렇듯 사랑스러운 아기 판다 자매가 사이좋게 지내는 광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팬들에게는 더없이 큰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앞으로도 루이와 후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하기를 많은 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푸바오가 지내는 선수핑 기지가 약 3주간의 휴원을 끝내고 재개장했습니다. 하지만 푸바오를 보러 기지에 방문한 팬들은 푸바오가 아닌 다른 판다가 방사장에 있는 모습을 발견했죠. 중국 판다 보존연구센터 측은 31일 재개장을 하루 앞두고 푸바오를 비공개 구역으로 옮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비공개 구역은 푸바오가 지난해 4월 중국으로 반환된 뒤 6월 대중공개 전까지 생활하던 공간입니다. 당시에 팬들이 비공개 구역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푸바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에 팬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중국 팬들은 기지의 위생 문제, 반복적으로 방사장에 관람객들의 물건이 떨어지는 상황 외에도 인리치먼트 부족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팬들은 기지 측이 푸바오를 잘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사육사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푸바오가 비공개 구역에서 어떻게 생활할지, 푸바오의 모습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팬들 사이 과거 강철원 사육사의 강연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강 사육사는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에서 사육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긴 시간 사육사로 일하면서 느낀 것을 바탕으로 사육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꼭 알아뒀으면 하는 것들을 전했는데요. 그는 사육사의 노력이 동물 복지의 전부다라고 정리하면서 특히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딱 지정된 공간에서 그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다. 사육사가 넣어준 놀이기구 말고는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육사가 넣어주는 거 말고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육사들이 해주지 않은 것들은 동물은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판다월드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제가 산에서 직접 다 골라왔다. 판다들이 놀기에는 이런 나무가 좋고 가지가 이렇게 뻗어야 되고를 생각하면서 놀이기구들도 다 사육사들이 직접 만든다고 알리면서 왜냐면 이걸 업체에 줄 수도 없다. 업체에서는 동물에 대해 잘 모르잖나. 동물의 공간은 완전 다르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원숭이 방사장을 예로 들며 원숭이들이 타고 다닐 줄의 소재와 굵기는 어떻게 할지, 유리를 만들 건데 유리 강도를 얼마로 할 것인지 등 정해야 될 게 무수하게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근데 그걸 누가 정해야 되냐면 다 동물 담당자가 정해줘야 된다. 왜? 동물의 힘을 아는 사람은 동물 담당자니까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력을 설명하며 조경학과를 나오고 동물번식학을 공부했다. 왜 동물원에 있다가 갑자기 조경을 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동물하고 식물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동물에게 잘해주고 싶으면 식물을 알고 싶어진다고도 전했죠. 그가 사육사, 주키퍼라는 직업에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설명이었는데요. 사육사가 주는 것이 동물들에게는 전부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할 수 있던 말인 듯합니다. 강연 내용을 접한 한 팬은 바오들처럼 사람 손에 큰 아이들은 야생의 자연환경, 잠 잘 나무, 먹이보다 중요한 게
결국은 사육사가 아닐까 싶다. 우리 아이들이 똑똑하고 감정이 풍부한 것도 결국은 주키퍼님들이 그들에게 준 세상이 더 호기심 넘치고 행복한 것이어서 그럴 테고. 그래서 난 지금 푸바오의 세상이 어떨까 생각하니 참으로 막막하다. 그 맑고 예쁜 눈동자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라고 푸바오를 향한 걱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강연에서는 강 사육사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육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동물의 스토리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면서 사육사들이 자주 하는 실수 한 가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보통 사육사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다. 판다라는 동물은요, 황금 원숭이는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개체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강철원이라는 사람은 어떻고요? 박상철 교수님이라는 분은 어떻고요? 이렇게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 사람의 스토리, 그 동물의 스토리를 잘 알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야 저 동물들의 현재를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2016년 아이바오를 데리러 중국에 갔을 때도 아이바오라는 판다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판다들을 인공 포육하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어린 판다에게 우유를 주는 법, 마사지 해주는 법을 배웠죠. 당시에도 그는 사람도 어려서부터 커온 배경을 알아야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 러바오와 아이바오가 태어나서 어떤 과정들을 겪으며 자라왔는지 정말 알고 싶다고 말했었습니다. 푸바오를 중국에 데리고 갔을 때도 그는 기지의 사람들이 푸바오라는 판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푸바오의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북을 준비해 갔습니다. 강연에서 그는 적는 게 중요하다.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들 적어야 된다. 별거 아니래도 다 적어야 된다. 적어서 나중에 분석해보면 몰랐던 걸 발견하게 된다. 그 동물의 스토리라인을 정확히 알 수가 있다. 고 설명했었는데요. 동물들을 한 마리 한 마리 개체로 존중하는 강 사육사의 이런 노력과 태도 덕분에 푸바오가 단지 판다 한 마리가 아닌 푸바오라는 판다로 팬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푸바오 팬들은 강 사육사의 강연에 뭉클해하면서 선수핑 기지 측을 향해 푸바오를 포함한 기지 내 판다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살다가 건너온 아이바오, 러바오와 다르게 푸바오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쭉 자라왔는데요. 그런 푸바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귀여운 버릇이 있다고 해요. 그건 바로 사람 아기처럼 손을 쪽쪽 빠는 버릇이죠. 무섭거나 투정을 부릴 때 앞발을 쪽쪽 빠는 귀여운 모습은 심쿵 그 자체. 실제로도 판생 첫 예방접종을 앞두고 긴장되는 상황이나 혹은 공으로 분장한 촬영 스태프를 용맹하게 무찌르고서 손을 빠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투정을 부리는 걸까요? 이에 대한 강바오 피셜 답변이 있습니다. 팬들은 앞서 네이버 오픈톡으로 열린 톡담회에서 강바오, 강철원 주키퍼에게 직접 물어보았는데요. 푸바오가 손을 쪽쪽 빠는 건 손에 사과나 워토우 맛이 남았을 때, 아기들은 꿈꿀 때 손을 빨기도 해요. 삐친 게 아니라 손이 맛있어서 쪽쪽 빠는 거였다니 그야말로 손사탕이었던 건데요.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생각보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유였습니다. 작은 행동에도 웃음을 주는 푸바오. 오직 이 세상에서 그런 푸바오만이 할 수 있다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애정 표현도 있다는데요. 이 특별한 애교는 무려 작은 할부지 송바오 송영관 주키퍼에게 배웠다고 해요. 바로 푸바오의 예쁜 뽀뽀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키워온 뽀뽀 실력은 커서도 발전해서 푸바오가 송바오에게 먼저 뽀뽀할 때도 많았다고 해요. 송바오에게 뽀뽀를 많이 받아봐서 코와 입을 얼굴에 가져다 대는 것이 애정의 표현이란 걸 알게 된 걸까요?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돌려줄 줄 아는 푸바오. 팬들은 그런 푸바오가 언제 어디서든 사랑을 받고 따뜻한 교감 속에 지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기쁜 표정, 시무룩한 표정, 눈치 보는 표정과 자신만만한 표정까지. 판다나라 중국 사람들도 푸바오를 보면 다양한 행동과 표정에 놀란다는데요. 그렇다면 푸바오는 왜 이렇게 표정 부자, 행동 부자인 걸까요? 우리나라 사육사들은 판다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고 함께 옆에 앉아 쓰다듬어주고 간식을 입에 넣어주는 등 교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도 특이한 표정을 짓는 판다가 있는데요. 사육사에게 대나무 쪼개는 법을 배워 그의 표정까지 따라하는 거라네요. 사육사의 깍꿍놀이 표정을 따라하는 아기 판다도 화제가 된 적이 있죠. 팬들은 푸바오는 기념일이 1년 365일이었던 판다였던 만큼 사육사에게 애정을 듬뿍 받았기에 이런 다양한 행동과 표정을 할 수 있는 걸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선수핑 기지에 방문한 한 방문객은 에버랜드에서만 판다들을 보다가
중국에서 다른 판다들 사이 푸바오를 보니 특별하게 다른 점을 느꼈다고 합니다. 다른 판다들은 대개 관객을 등지고 있거나 관객과 먼 곳에서 밥을 먹는 반면 푸바오는 관객 가까운 곳 가운데에 떡 앉아서는 봐, 나 이쁘지? 뭐해? 사진 찍어 라고 말하는 느낌이었대요. 이 팬이 말하길 아이돌이 팬을 대하는 것 같이 애초에 카메라를 대하는 자세가 달랐대요. 소음이 좀 있어도 개의치 않고 팬들을 바라보면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 같았다고 하네요. 방바오는 이런 푸바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지난 8월 SBS 라디오 박하선의 시네타운에 출연했는데요. 한 청취자가 그에게 푸바오가 천재라고 생각한 때가 있는지를 묻자 그는 푸바오는 할아버지의 감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무엇을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음식을 주는지 계산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할아버지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 모두 알고 있는 그야말로 천재 판다라는 거죠. 그는 푸바오가 아이바오의 총명함과 러바오의 장난기를 잘 섞어 놓은 아이라서 할아버지를 골탕 먹일 줄도 안다고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푸바오의 특별한 점. 이 밖에도 푸바오에겐 특별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최근 판다 팬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루이바오 구출 소동. 지난 12일 루이바오가 나무에 올랐다가 나무에 둘러진 가림막 틈에 거꾸로 끼어버린 소동인데요. 다행히 주키퍼들의 신속한 대처로 루이바오는 무사히 구출됐고 팬들은 그제야 놀란 마음을 진정시켰다고 해요. 진정된 후 상황을 돌이켜본 팬들은 소동에 가려진 사실을 눈치챘어요. 루이바오의 영리함이 두 군데에서 빛을 발했다는 거죠. 루이바오가 이번에 오른 나무는 판다들이 오르지 못하게 가림막이 둘러져 있어요. 팬들은 루이바오가 이 나무에 대체 어떻게 오른 건지에 주목했는데요. 이번 소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비밀은 에버랜드의 사진 담당을 맡고 있는 류정훈 작가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사진이 풀어주었죠. 루이바오는 늘어진 가는 나뭇가지를 타고 나무에 오른 건데요. 한 팬은 여기서 루이바오가 특별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이 팬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써 루이바오가 진짜 똑똑하다고 느꼈다. 루이바오는 늘어진 나뭇가지를 보고 저걸 타고 올라가면 큰 나무에 올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다. 즉 나름 계속 관찰을 했다는 거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른 팬들도 진짜 다 알고서 탄 거다. 괜히 루박자님이 아니다. 밑으로 매달려서 올라간 것도 진짜 똑똑한 것 같다. 생각도 천재지만 실행하는 담대함과 피지컬이 만점이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중엔 아침에 들어가자마자 나무에 오른 걸 보면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늘 실행한 게 맞는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죠. 사실 최근 루이바오는 축 내려온 가지를 앞발로 툭툭 치면서 장난을 친 적이 있어요. 팬들은 평소에도 영리한 루박자 루이바오가 사실은 저렇게 놀면서 미리 연구를 시작한 게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했답니다. 팬들이 놀란 부분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 소동에서 주키퍼들은 루이바오를 직접 꺼내주지 못했어요. 가림막이 뜯어진 순간 아이바오가 다가와 서둘러 자리를 떠나야 했기 때문이죠. 주키퍼들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상황. 다만 주키퍼들의 빠른 대처 덕에 가림막은 벌어져 있었는데요. 루이바오는 이 좁은 틈으로 나오려고 애쓰는 것 대신 여유 공간이 생기자마자 몸을 돌려 다시 위로 올라가서는 정석대로 멋지고 안전하게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모습에 팬들은 역시 루이바오는 똑똑하고 자주적이라며 무척이나 기특해했습니다.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된 덕에 이제는 웃으며 회상할 수 있지만 당시 현장 상황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 긴박하게 흘러갔다고 해요. 다행히 루이바오는 구출된 후에도 시무룩해하는 모습 없이 햇살 미소를 날려주었고 이틀 뒤 다시 야외 방사장에 나갔을 때도 나무를 무서워하기는커녕 또다시 그 근처를 맴돌았다고 합니다. 똑소리 나고 씩씩한 루이의 모습에 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답니다. 지난 12일 루이바오가 나무에 올랐다가 가림막에 끼어버리는 사고가 있었지요. 다행히 베테랑 주키퍼들의 신속한 대처로 루이바오는 다친 곳 없이 무사히 구조되었는데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바오 팬들의 이목을 끈 사람이 있었으니 강철원 주키퍼 옆에 있던 낯선 주키퍼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의 이 주키퍼는 온 힘을 다해 손으로 가림막을 뜯어내고 그 틈으로 루이바오를 꺼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판다월드 소속이 아님에도 신속하게 달려와 루이바오 구조에 힘써준 이 주키퍼에게 바오 팬들은 감사를 표했는데요. 그의 정체는 바로 타이거밸리에서 일하는 이양규 주키퍼. 판다 팬들에겐 강송호 새 주키퍼가 유명하지만 이양규 주키퍼도 동물 전문가이자 동물을 사랑하는 주키퍼로 잘 알려져 있어요. 1989년에 입사한 그는 사자, 유인원, 조류, 물범, 펭귄, 파충류 등 수많은 동물들을 돌봐왔고 지금 있는 타이거밸리에서도
자신이 돌보는 동물들을 향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그는 송바오, 송영관 주키퍼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를 살펴볼까요? 지난해 여름, 에버랜드에서는 송바오의 강연이 열렸습니다. 평소 바오 가족을 좋아하는 팬 A씨는 강연 오픈런을 위해 1등으로 도착해 8월의 뜨거운 햇빛을 애정과 열정으로 견뎌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늘 한 점 없는 대기줄에서 힘들어하던 A씨에게 한 주키퍼가 다가와선 그늘로 가서 기다리라고 친절하게 말해주었다고 해요. 하지만 A씨는 정해진 대기줄을 벗어날 수가 없었고 사정을 알게 된 주키퍼는 크게 걱정하다가 송바오가 긴장하고 있으니 강연에 호응을 잘해달라며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갑자기 에버랜드의 캐스트들이 A씨 일행에게 다가와 대기줄을 건너편 그늘 자리로 옮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일행을 위해 대기줄 자체를 바꿔준 거죠. A씨는 자신과 이야기했던 그 주키퍼가 이야기를 전한 것 같다며 그와의 약속을 꼭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죠. 시간이 흘러 강연이 시작되고 송바오는 정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등장했습니다. 아까 A씨와 만났던 주키퍼는 2층에서 송바오를 지켜보고 있었죠. 이날 강연에서 송바오는 예전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하는 것에 두려움이 많았다고 전했어요. 하지만 그는 지금 많은 후배 주키퍼들의 존경을 받고 멋진 강연도 하는 어엿한 베테랑 주키퍼인데요. 그는 강연에서 자신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 선배인 이항규 주키퍼, 강철원 주키퍼의 영향이 크다고 전했어요. 송바오가 초보 주키퍼일 때 아주 최고참인 두 프로 선배님들을 동경하며 하나하나 주키퍼로서 목표를 삼았대요. 눈치채셨죠? 그렇습니다. 강연 시작 전 A씨를 배려해주고 응원을 부탁한 그 주키퍼가 바로 송바오가 목표로 삼았던 32년 경력대 선배 이항규 주키퍼였습니다. 송바오는 강연에서 초보 주키퍼였을 땐 저 두 분의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함이 들었지만 목표를 가지고 성실하고 묵묵하게 주키퍼의 삶을 걷다 보니 지금의 자리에 서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에 A씨는 우리 송바오 많이 응원하고 박수 쳐달라고 하셨던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너무 뭉클했고 송바오님께서 정말 존경하실 만하고 너무너무 좋은 선배님을 만나셨구나 생각했다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송바오가 선배의 강철원 주키퍼를 존경해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발전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도 송바오에게 힘이 되는 송바오를 응원하고 있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후배 송바오가 보지 못한 곳에서도 팬들에게 응원을 부탁할 정도로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항규 주키퍼는 어미가 돌보지 못한 새끼를 인공포유로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송바오도 인공포유를 이분에게서 배웠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가 얼마나 동물을 진심으로 돌보는지는 1994년 인공포유에 성공한 백호 피스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피스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폐에 공기가 차는 병에 걸려 어미가 제대로 돌봐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피스를 포기하려고 할 때 이항규 주키퍼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스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고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했던 피스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건강하게 살다가 수명을 다해 2010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해요. 그는 에버랜드에서 살던 북극곰 톰키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진심을 다해 슬퍼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뭉클함을 안겨줬던 주키퍼이기도 합니다. 송바오에게는 얼마나 대단하고 의지되는 선배일지 느껴지는데요.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키퍼였기에 루이바오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한 걸음에 달려와준 게 아닐까요? 언제나 동물을 위해 힘쓰는 그를 보며 바오 팬들은 깊은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마다의 매력을 가진 바오 가족. 앞서 지금 중국에서 지내고 있는 바오 가족의 장녀 푸바오의 여러 특별한 점을 알아봤는데요. 저번 영상에 이어 이번엔 다른 판다들 아이바오 러바오 부부와 루이바오 후이바오 쌍둥이에겐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지, 그리고 바오 가족을 관통하는 특징엔 무엇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막내 후이바오에게 특이한 습관이 하나 있다고 해요. 바로 엄마 아이바오에게 안겨있을 때 코를 가리는 습관입니다. 사람 엄마가 아기에게 뽀뽀를 해주듯 곰과 동물은 아기들의 코를 깨물며 애정을 표현한다는데요. 엄마의 사랑이 힘겨웠던 건지 언젠가부터 후이바오는 엄마에게 안길 때마다 코를 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사육사 할부지들이 엄마처럼 자신을 뒤에서 안아줄 때도 똑같은 행동을 했죠. 자신의 귀여운 코를 뚝 하고 떼어갈까봐 겁이 난 걸까요? 이 귀여운 습관 뒤에는 가슴 뭉클해지는 이야기가 더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판다별로 떠난 아이바오의 엄마 신이얼은 생전 아기들의 코를 깨물며 예뻐해줬다고 해요. 엄마이기 전 딸이었던 아이바오. 아이바오는 비교적 일찍 엄마와 헤어졌는데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마에게 받은 사랑을 그대로 아기들에게 돌려주는 아이바오의 모습에 바오 팬들은 코끝이 시큰해졌다고 하네요. 이런 최고의 엄마 아이바오와 주키퍼들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자란 두 쌍둥이 아기 판다에겐 다른 판다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는데요.
송바오가 준 꽃도 쓰담쓰담, 송바오도 쓰담쓰담, 오바오 이모의 손도 쓰담쓰담, 그리고 짜부. 아기 판다들은 좋아하는 대상을 쓰다듬거나 구기는 모습을 보여요. 이 행동엔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육사들이 아기 판다들에게 자주 해주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아기 판다들은 앞발로 살포시 다독이며 만지는 행동, 즉 쓰다듬는 행동과 대상의 얼굴을 구기는 행동이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란 걸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에 한편은 루이우이가 쓰다듬거나 구기며 애정을 표현하는 건 할부지들과 이모가 해주던 게 좋았으니까 다른 이에게도 해주는 것이지 않냐며 애정 표현이란 걸 알고 있다는 사실도 신기하고 기특한데 좋다고 생각한 것을 똑같이 돌려주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전했답니다. 아이바오에게도 특별한 습관이 있어요. 이 습관은 아이바오가 워토우를 먹을 때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밥을 먹을 때 오른 앞발로 입 아래를 받치는 습관입니다. 왼발잡이인 아이바오는 왼 앞발로 워토우를 꼭 쥐고 앙 베어문 뒤에 오른 앞발을 꼭 턱에 대요. 반면 댄잎을 먹을 땐 그런 모습을 잘 보이지 않죠. 앞발을 턱에 대고 밥을 먹는 모습은 마치 흘리지 않도록 받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사랑스러운 습관은 어릴 적 중국에서 지냈을 때부터 있었다고 해요. 이뻐 아이바오답게 손짓에서 우아함이 흘러넘치는 듯하네요. 러바오는 시간과 루틴을 지키는 판다로 유명합니다. 일상 속 루틴을 철저히 지켰다고 알려진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이름을 따와서 러바오를 칸트바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면 출근, 그리고 시간 철저. 딸 루이바오도 아빠를 닮아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는 자기주도적 판다로 자라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러바오는 언제나 긍정 판다로서 많은 판다 팬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판다를 보던 사람들은 외국 판다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는데요. 아빠인 러바오도 엄마 아이바오도 장녀 푸바오도 바오 패밀리는 앙증맞은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판다들은? 외국 판다의 모습을 본 우리나라 판다 팬들은 판다가 원래 다리가 짧은 게 아니었다고? 라며 놀란다고 합니다. 그럼 왜 유독 다리가 짧은 걸까요? 우선 아이바오 증조 할머니인 잉잉이 다리가 짧은 판다라고 해요. 유명 쇼다리 판다들은 대부분 그 후손이라고 하고요. 러바오는 롱다리 아빠 형과 달리 엄마인 롱신의 다리를 닮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루이우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판다로 자라날지 기대를 모았는데요. 그렇게 나타난 바오가의 기적. 짧은 감자 다리로 팬들을 심쿵시키는 다른 바오 가족들과 달리 루이바오는 아이돌 장원영의 이름을 딴 루원영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엄마 아이바오보다 아기 루이바오의 다리 길이가 길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인데요. 무릎이 보일 정도로 긴 다리.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를 구별할 때 다리가 긴 걸 보니 루이바오다라는 팬들이 있을 정도지요. 이 롱다리 유전자는 아이바오의 아빠 루루 혹은 러바오 아빠 웨넨에게서 온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다리가 짧든 길든 바오 가족은 언제나 사랑스럽네요. 각기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판다들, 알면 알수록 참 재미있는 동물입니다. 이 밖에도 바오 가족에겐 특별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앞서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의 판생 첫 예방접종 날, 분노에 찬 후이바오가 수의사를 물어버려 큰 웃음을 안겼죠. 이때 바오 팬들 사이에 화제가 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피해자 양준영 수의사였습니다. 주사를 놓은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도 억울하게 후이에게 물린 걸로 유명한 양 수의사가 이번에도 바오 팬들 사이 화제가 됐다는데요. 최근 양 수의사는 에버랜드의 알파카 방사장을 찾았습니다. 귀여운 아기 알파카 쿠키에게 영양제를 먹이는 날이었기 때문인데요. 양 수의사가 영상을 촬영하는 사이 담당 주키퍼는 먹이를 주는 척 다가가 쿠키에게 냉큼 영양제를 먹여버렸죠. 양 수의사는 약을 잘 받아먹은 쿠키를 카메라에 담으며 무척이나 귀여워했는데요. 하지만 쿠키는 오늘을 기억하겠다라는 듯 양 수의사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억울하게 아기 동물에게 경고를 당한 양 수의사. 사실 그는 앞서 펠리컨을 치료해주고 두들겨 맞은 수의사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바오 팬들은 에버랜드 동물들 네트워크에 양준영 삼촌가만 안 두는 모임이 있을 것 같다며 빵 터지고 말았죠. 치료를 하거나 접종을 할 때는 아프기 때문에 동물들을 곁에서 돌봐주는 주키퍼들과 달리 수의사는 동물들의 미움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물들의 미움을 받더라도 수의사들이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 듯한데요. 팬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양 수의사는 후이바오에게 물린 후에 관련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는지 한동안 사람들이 뭘 물어보기도 전에 안 물렸어요. 바지만 물렸죠. 라고 자동 반사적으로 대답했다고 해요. 후이에게 오해가 생길까봐 감싸는 것처럼 보였죠. 또 그가 동물들에게 내는 목소리에선 언제나 사랑이 가득 느껴졌는데요. 팬들은 아픈 걸 꽁꽁 숨기는 동물들이 아픈 걸 알아차리는 사육사들도 잘 달래면서 잘 치료해주는 수의사들도 진짜 너무 대단하다. 수많은 동물들을 돌볼 수 있는 걸 보면
진짜 대단한 분들이다. 이런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있기에 바오 가족을 비롯한 동물들이 건강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언제나 동물 친구들을 위해 애쓰는 수의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답니다. 최근 러바오가 보인 특별한 행동에 많은 팬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러미안이라 불리는 정글짐이 주어진 이후로 러바오는 주로 거기서 대나무를 먹거나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곤 했죠. 하루 대부분을 러미안 위에서 누워서 보냈기 때문에 팬들에게는 러바오가 러미안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 러바오가 문득 나무에 오르기 시작한 건데요. 평소와 달리 마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러바오는 열심히 나무를 오르다가 한 지점에서 멈춰 서서는 무언가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높이 올라간 러바오의 시선은 맞은편 방사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러바오의 딸 루이우이와 아내 아이바오가 생활하는 곳이었어요. 원래 판다는 야생에서도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동물로 성체 수컷이 암컷이나 새끼들과 따로 지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러바오 역시 자식인 루이우이를 만난 적이 없었지만 이날 러바오가 보여준 애틋한 눈빛은 묘했습니다. 아이바오와 루이우이가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러바오의 시선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애정이 담겨 있는 듯 했죠. 마치 본능적으로 루이우이가 자신의 자식임을 알아차린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팬들은 똑똑한 러바오가 분명 자신의 새끼들을 알아보는 것 같다. 동물도 가족의 정을 잊지 않는다며 감동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러바오는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도 색다른 행동을 보인 적이 있었어요.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막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우렁찬 울음소리가 내실 안에서 울려 퍼지자 러바오는 갑자기 철창 위로 올라가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한껏 들뜬 모습을 보이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내실 쪽을 응시하였죠. 다른 개체를 인식한 것이 분명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를 본 강바오 할부지는 쌍둥이들이 태어났으니 아이바오에게 축하 인사를 하라며 러바오에게 딸의 존재를 인식시키려는 말을 했었는데요. 정말로 러바오가 강바오의 말을 알아들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진심이 전해지기라도 한 걸까요? 이후에도 유독 자신의 새끼들과 관련된 순간에는 특별한 반응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평소 러부지는 느긋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는 판다이기 때문에 가끔 이런 색다른 반응이 나올 때 팬들은 주목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실 쌍둥이들이 태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푸바오가 어릴 적에도 푸를 인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데요. 막 태어난 아기 푸바오의 영상을 송바오가 보여주자 러바오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화면 속 아기 판다를 유심히 바라보며 집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기라도 한다는 듯이 뚫어져라 주의 깊게 보는 러바오.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은 러바오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궁금하다. 정말 딸이라고 생각하는 거냐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었지요. 또한 만약 수컷 판다도 육아가 가능하다면 러바오는 푸바오에게 친구 같은 아빠가 돼주며 잘 놀아줄 것 같다는 재밌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팬들의 모습도 보였답니다. 게다가 러바오는 푸바오의 채취도 경계하지 않았다고 해요. 푸의 채취가 묻은 공이 주어졌을 때도 눈에 띄는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푸바오가 어렸을 적 러바오에게 푸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오승이 주키퍼는 푸바오가 가지고 놀던 대나무 공을 러바오의 방사장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이 공에는 당연하게도 푸공주의 냄새가 가득했죠. 그리고 옆에는 새 공을 함께 두었습니다. 반쯤은 재미로 해보았던 시도였겠지만 놀랍게도 러바오는 방사장으로 들어오자마자 푸바오가 가지고 놀던 공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냄새를 킁킁 맡더니 공을 꼭 끌어안고 온몸을 부비적대기 시작했어요. 다른 판다의 냄새를 경계하기는커녕 새끼를 끌어안듯 발라당 누워 대나무공을 비행기 태우기까지 했지요. 반면 푸바오가 가지고 놀지 않았던 새 공은 그냥 휙 던져버리고 유유히 자리를 떠났답니다. 딸의 채취가 묻은 공에 관심을 보이던 것과는 확연하게 반대되는 반응이었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바오도 러바오 애기 냄새가 나지 거기서 라며 흐뭇해했답니다. 이 냄새를 오래 간직하려는 듯 러바오는 공에 격하게 몸에 비비면서 기쁨이라는 이름처럼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태어나 한 번도 딸을 만나보지 못한 러바오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딸과 하나 된 듯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피는 이어졌기에 자신도 모르게 딸의 냄새에 마음이 끌린 걸까요? 아니면
그저 푸바오와 같이 있던 아이바오의 냄새에 이끌렸던 것일까요? 정확한 이유를 우리로선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러바오가 푸바오의 채취가 묻은 공을 애지중지 여기며 너무나도 행복해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행복을 주는 보물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이 장면은 마치 러바오가 푸바오를 귀여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여 팬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러바오의 모습이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가장 가까이서 바오 가족을 돌보며 관찰해온 강바오 송바오가 전한 말은 판다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난 7월 28일 러바오의 생일을 맞아 진행된 Q&A 시간에서 팬들 중 한 명이 러바오가 정글짐 꼭대기에 올라가 쌍둥이 딸들을 바라본 적이 있는지 또는 쌍둥이 딸들이 아빠를 바라본 적이 있는지를 묻자 러바오가 꼭대기에 올라 루이우이를 바라보는 모습이 관찰된다라고 답을 했었죠. 손을 흔드는 등의 직접적인 행동은 없지만 러바오는 분명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둘을 딸로 여기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러바오가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겠네요. 앞서 송바오는 푸바오가 동생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내실에서 들리는 소리나 채취로 인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지요. 사실 판다월드 방사장은 아이바오와 아기 판다 그리고 러바오가 지내는 공간이 서로 마주보게 설계되어 있어 바오 패밀리가 서로를 인식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동물들은 만나본 적이 없어도 소리와 냄새로 자신의 혈육을 알아본다는 말도 있는데요. 팬들은 러바오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딸들을 알아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혼자만의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내던 러바오가 건너편 방사장을 바라보며 아이바오와 푸바오 그리고 쌍둥이들을 쳐다볼 때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이바오와 푸바오도 높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 머나먼 풍경을 바라본 적이 종종 있었는데 어쩌면 그때마다 러바오의 존재를 인지하며 서로 무언의 교감을 나눴던 것이 아닐까요? 그들의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팬들에게는 큰 감동과 위로로 다가옵니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더 성장하면서 바오 패밀리가 만들어갈 앞으로의 이야기는 분명 더 많은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최근 판다 팬들과 주키퍼들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든 일이 있었죠. 루이바오가 나무를 타다가 끼어버린 소동. 다행히 주키퍼들의 신속하고 침착한 대처로 루이바오는 무사히 구출되었는데요. 상황이 잘 마무리된 후 팬들 사이에서는 뜻밖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동에서 아이바오의 똑똑함 그리고 아이바오와 주키퍼들의 엄청난 신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소동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지난 12일 루이바오는 바오 가족 중 누구도 오르지 못했던 나무에 올랐습니다. 이 나무는 판다들이 오르지 못하도록 가림막이 둘러져 있는데요. 루이바오는 우연히 땅에 내려온 가지를 타고 올라간 거죠. 엄마와 동생은 물론이고 언니 푸바오도 정복하지 못했던 나무에 높이 올라가선 맑은 공기를 느끼고 대나무도 한입 먹은 루이바오. 하지만 내려가던 중 그만 나무 가림막 틈에 빠져 끼어버리고 맙니다. 현장에는 루이바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버둥거리다 사라져버린 작은 발을 보며 그곳에 있던 모두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한시가 급한 상황. 하지만 주키퍼들은 섣불리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방사장엔 아이바오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이바오는 딸 루이바오가 끼어버린 나무 주위를 맴돌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바오가 아무리 순해도 판다는 맹수. 판다의 작은 몸짓에도 사람은 크게 다칠 수 있기에 성체 판다가 있는 방사장에 들어가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게다가 아이바오는 딸이 위험에 처해 잔뜩 예민한 상태였기에 더욱 조심해야 했죠. 그러나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고 총영관 주키퍼가 아이바오의 시선을 끄는 사이 다른 주키퍼들이 가림막 해체 작업에 돌입하기로 합니다. 살펴보면 그야말로 그간의 교감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총 주키퍼는 아이바오에게 먹이를 건네며 먼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아이바오는 루이바오가 걱정되는지 계속 나무 쪽으로 돌아가다가도 결국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자신이 루이바오의 곁을 떠나 있어도 아빠들이 도와줄 거라는 믿음. 본능만을 본다면 딸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가림막을 뜯어내려 애쓰다가 시간이 지체되거나 아이바오도 다칠 수 있었을 텐데요. 총 주키퍼의 곁에서 당근을 꼭 쥐고 루이바오 쪽을 바라보는 모습은 자신이 여기에 와야 딸의 구조가 빠르게 이뤄진단 걸 아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은 주키퍼 쪽도 마찬가지였죠. 커다란 성체 판다가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인데도 송 주키퍼의 시선은 아이바오가 아닌 루이바오 구조 현장을 향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아이바오와 주키퍼들의 엄청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가림막이 조금 뜯어져 루이바오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틈이 생길 무렵 아이바오는 당근을 내려놓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구조 작업을 펼치던 주키퍼들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내려와 있던 나무까지는 지금 주키퍼들이 제거한 상태래요. 다행히 루이바오는 크게 다친 곳이 없었고 소동 이후 실내 방사장에서 맛있게 밥을 먹었다고 하네요. 팬들은 저 실내의 거리 너무 감동적이다. 아기에 대한 사랑, 아빠들에 대한 신뢰 다 보여준 아이바오. 위급한 순간인데도 아빠들을 믿고 기다려준 거 보면 진짜 교감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다. 당근 따라가는 게 빨리 해결될 거 아는 것 같아. 얼마나 믿으면 결국 저걸 따라갈까 라며 감동을 전했습니다.